안녕하세요. 이번에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할 테드 강연을 맡은 이조 오신비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화제를 생각해보면 단연 그린 뉴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린 뉴딜이란 그린과 뉴딜의 합성으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 경제 산업 시스템을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여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다가올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는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축 분야인 그린 리모델링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해 기존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의 면적은 지구 표면의 약 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고작 3%의 면적으로부터 지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70~80%가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기상이후 현상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아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과 철거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는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축물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발적 생산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의 보급 및 확산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친환경 건축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에너지와 자원 절약으로 환경 오염 부하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실현한 건축을 뜻합니다. 즉, 친환경 건축물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도 함께 적용된 차세대 건축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명 녹색 건축을 통해 전기, 가스 비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약으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 연료 소비의 감소로 공기질 개선 효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건축물 중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팩티브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란 최소한의 냉난방만으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건물을 의미합니다. 연간 20도가량을 유지하는데 아주 적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후에 이야기할 액티브하우스가 외부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사용한다면, 패시브하우스는 단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며 에너지 사용에 소극적이죠. 패시브하우스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가전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열 또한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태양열 에너지와 내부 여론의 활용과 환기장치와 연결된 단열 시스템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축하며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제곱미터당 15kW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지어진 주택에 비해 난방 비율을 최대 80에서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시브하우스는 이미 유럽에서는 많이 상용화되었는데요. 최초의 패시브하우스 주택단지를 같이 살펴보죠. 런던 서든 자치구에 있는 베드제드는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입니다. 이 베드제드 주택단지는 연립주택 3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의 외벽을 두껍게 하여 단열 성능을 높였고, 자연 채광을 활용하며 옥상과 베란다의 지붕에는 식물을 키워 냉난방과 공기 정화 효과를 높였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건물 지붕과 창문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주택에서 쓰는 전기를 충당하고 있는데, 베드제드의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주택의 10분의 1의 난방 사용, 50%의 전력 사용, 20%의 도시가스 사용, 상수도는 30에서 50% 사용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교 운중동에 지어진 패시브하우스입니다. 이 주택은 구조부터 외장까지 천연 목재를 사용하였고 오픈 조인트의 외피 구성으로 여름 일사 유입을 최소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제습 환기가 결합된 냉난방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한국 난방 방식이라고도 불리는 복사 난방을 적용한 데 나아가 복사 냉방 방식을 적용시켰는데요. 바닥에 설치된 냉방 코일에서 냉방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하우스 수준에 맞추어 단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시브하우스와 달리 외부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액티브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하우스는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자연에너지를 우리 생활에 가능하게 전환하여 이용하는 집을 말합니다.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 등을 이용해 외부로부터 각종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한 집으로 패시브하우스에서 조금 더 발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하우스는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기나 화석연료가 아닌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태양열, 지열, 풍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탄소 발생량이 낮고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지별판과 태양전지로 온수와 난방이 가능하고 땅속에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며 집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패시브 요소와 태양열이나 지열을 이용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 요소를 두 가지 모두 활용한 제로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판교 패시브하우스도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액티브 요소를 함께 활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친환경 건축은 팩티브하우스입니다. 하이브리드 솔라하우스라고 불리는 팩티브하우스는 앞서 소개된 패시브와 액티브를 조합한 시스템으로 양분된 구조가 아닌 상호 보완된 구조인 통합형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게 액티브하우스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능력과 패시브하우스의 기밀 및 단열 공법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성 능력을 모두 수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필요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설계상 패시브 요소와 집의 열기를 조화롭게 운영하되 액티브 요소를 최소화하여 난방용 보조열 소비를 적게 설계합니다. 팩티브 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건물이 제로에너지 주택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온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기밀성이 높은 3층 유리창호와 성능 좋은 단열재를 사용해 단열 성능을 높입니다. 팩티브 시스템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에너지 절입형 건물로 만든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입니다.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는 건축적 요소를 통하여 에너지의 70%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하여 30%를 충당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제로 이하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 지어진 100% 에너지를 작업하는 그린투모로우입니다. 삼성물산에서 자체 개발한 친환경 자재 및 기술을 적용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설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내부로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창을 배치했고 고성능 단열재를 통하여 난방비를 절감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중 36%를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나 건물에서 소비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설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로서 제로에너지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한 건축물에 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건물의 자체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정도를 평가하고 등급제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로에너지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취득세 최대 15%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역할 덕분입니다. 건축물은 최소 30년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초기에 에너지 성능을 높여 놓으면 그 효과가 누적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만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 제도와 같은 정책을 제정하고 금융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서두르며 건축 시장을 변화시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지만 환경과 에너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도 기후변화 시대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